지금 이런 상황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공항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전북의 대형 사찰 두 곳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이죠.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길에 나섰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물론 정청래 당대표뿐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오늘 아침까지 이 의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건 이례적인 것은 맞죠? 예, 이례적인 것은 네. 이례적인 것은 맞고 네. 청와대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의식해서 참석 인원 최소화했다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지원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근데 잘 모르겠어. 꼭 가야 되나요? 뭐 안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대단한 맞습니다. 안 부를 수 있죠. 네.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단은 근데 두 가지 징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평론가님 기자 입장에서 보기에 두 가지 징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왜 이렇게 청와대에서 낸 설명에 아까 이제 저기 얘기해주신 성간이 사태가 있었고 그 앞에는 중동 사태 장기화와 성간이 사태로 맞습니다. 띠리리리 했다.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주목했던 정치권 분들이 주목했던 용어는 중동 사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중동 전쟁 장기화는 좀 뜬금없지 않나요? 네. 네. 중동 전쟁이 어제 터진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취재를 통해서 조금 확인되는 것들은 당에서는 당연히 늘 그랬듯 순방에 환송 행사에 갈 줄 알고 전날 밤까지도 준비를 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일 아침에 원내대책회의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 원내대책회의 일정을 그 시간에 하는 게 맞니 아니니 좀 미루네 마네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던 찰나에 연락을 받고 안 와도 된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안 가겠다 하고 그다음에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실 설명만 그대로 옮기면 제가 이거 직접 크로스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설명만 옮기면 이번 정부 들어서 나갈 때 대통령이 나갈 때 순방을 그 환송 행사를 간 경우는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총리는 또 처음 참석이죠. 네, 별도로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한 경우라서 뭐 좀 이제 나오고 있는 해석들이 거의 맞지 않을까. 그래서 동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실제로 기자회견 때 언급된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직접 언급이 있었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 지금의 선거 평가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연장선상 아니냐. 우리가 이거 많이 봤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 때 이준석 대표 공항에 오네 만에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김무성 대표가 공항에 가네 만에가 항상 그렇죠. 이제 박근혜나 윤석열이라는 비유가 적절치 않다면 그 이전에 김대중이나 그 이전까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통령이 누군가 부르고 말고 혹시나 제가 당대표 될 일은 없지만 당대표 되면 안 갈 겁니다. 원래 이거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 원래 안 가는 게 맞고 가셔야죠. 원래 그 지금 옛날 과거 역사에도 보면은 그 당 쇄신 방향, 국정의 쇄신 방향으로 이거 안 오기도 항상 들어가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이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데 왜 당이 가서 우르르 도열해가지고 인사를 합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미국에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미국도 그걸 없앴어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하도 경쟁이 돼가지고. 그러게 보니까 트럼프가 어디 떠날 때는 뭐 도열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아니 정부 인사들이 가서 인사하는 거는 말이 되죠. 근데 당청은 엄연히 다른 조직, 입법부랑 사법, 행정부 완전히 다른 조직인데 그래가지고 안녕히 갔다 오세요. 그게 좀 근데 늘 해왔으니까 갑자기 안 하던 거에는 의미는 있어 보인다. 제가 왜 오늘 자꾸 혼나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대로 혼나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전통인 건데요. 이 전통이 뭔가면은 우리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가 있잖아요. 네, 있죠. 정치인들이 이제 국무위원이 되기도 하고 국무위원이 있다는 자체가 이게 내각제적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정적 융합이 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나쁜 의미로서 옛날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 대통령 가면은 국회가 뭐 우르르 다 가서 줄 것도 가고 그 흐름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였던 걸까요? 그렇죠. 이게 대통령의 속뜻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헌법적으로 우리 내각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데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될 일은 없겠지만 된다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저는 순수 대통령제 옹호론자였어요. 자,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또 혼날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어요. 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 지금 중동 전쟁 이야기하고 투표용지 부족 상태 얘기했는데 이 와중에 간 곳은 전북입니다. 정청래 대표 이야기인데
자, 첫 일정 하필 전북이냐라고 말들이 많은데 가서 또 만난 게 이원택 당선인 만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류의 질문들은 다른 평론가들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꼭 여기에 대해서 화내면서 누구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대통령제가 어떻고 내각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제가 뭐 쉽게 말씀 다른 평론가들처럼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대통령하고 당하고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네네. 대통령을 안 불러줬고 그다음에 안 불러주니까 갈 데 없으니까 전북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평론가 불러서 이야기하세요. 왜 저를 불러요? 물 한 잔 그러니까. 드세요. 이렇게 혼나야죠. 이게 또 맞습니다. 이게 오늘 취지하고도 딱 맞습니다. 네, 제가 예. 살려드릴게요. 예. 가장 살려주세요. 핫한 장면이긴 했죠. 어제 네. 뭐 어쩔 수 없이 가장 핫한 장면이었고 예. 그 아침에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정청래 대표가 전북에 있대. 그거를 받아들이는 기자들도 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지금 전북? 그러니까 물론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거는 사실과는 다른 것 같아요. 첫 일정은 당선자 식사였어요. 예. 예, 당선자 식사 일정이 그 전날이죠. 있었고, 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북인데 약간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좀 궁금했냐면 보통 선거를 지든 이기든 끝나고 나면은 통상적으로 당 대표가 하는 일정들이 있잖아요. 예. 뭐 당선자 인사하고, 뭐 낙선자 위로하고, 뭐 저기 5.18 묘지 갔다 오고, 뭐 이런 아니면 이제 크게 지면 그러니까 사퇴하고. 민주당이 하는 그 어떤 통상의 루트가 있죠. 예. 그 통상의 루트하고는 다른 루트죠. 네. 네, 엄연히 다른 루트, 분명히 다른 루트고, 그래서 좀 특이한 일정이다. 그리고 원래는 이번 주에 봉하마을을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취소가 된 취소됐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래는 아마 이렇게 연결해서 배치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일정을 전북 갔다가 봉하마을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이제 최고위원회 12일 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정들이 숨겨진 맥락이 있었을 텐데 이제 전북은 가셨고 뭐 그다음에 봉화는 취소했네요. 네. 아니, 어떤 분이 왜 이렇게 건방져 현실 떠나서 쓸모없는 말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저한테 왜 물어봐요? 잠깐만요. 제가 그 말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댓글을 못 읽는 사이에 얼른 그러니까. 댓글 읽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예. 누가 기분 나쁘고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짬이 필요 있으신 없지. 분들 이렇게 댓글도 보시면서 방송할 수 있고요. 저도 항상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론가가 필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냥 필요 있죠. 댓글러들끼리도 충분히 소통이 되고 예. 그게 다 돼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들어갑니다. 네.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들어오지 마. 네. 자꾸 갈라치기 하고 그 우리 그 정치 고관여층들을 예. 말단적인 어떤 있지 않습니까? 행태 하나를 맞아요. 가지고 도파민을 자꾸 중독시키는 거라고요. 중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면요. 송영길 네. 대표 전 대표죠. 송영길 의원이 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평론가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그때 정제되지는 못한 상태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제 송영길 의원이 전현희 의원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차 더 과감한 개혁이다 이런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평택을 얘기를 꺼내요. 평택을 이야기를 꺼내면서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대통령 시각이 당 지도와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내 김용남 패배 방치하고 조국 지지하는 흐름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또 혼나겠는데 이거 물어봐가지고 갈라치기 아닌데 이거 어떻게 보시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이 이제 전당대회를 나가는 입장에서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 먼저 우리 그 사회자님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예. 그럼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보탤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를 평가하라고요? 예. 이거 사회자의 영역은 아니지만 아니지 왜냐면은 이 질문지 주시는 분이 다 의도하고 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 오늘 끝나고 회식해요? 아니 회식 안 합니다. 아침 술 한잔 해요? 예, 좋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당대표 출마를 의도를 하고 있겠죠. 지금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 지난번에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물어보니까 그 지난번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 거취 보고 판단하겠다. 그거 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도 읽혀지는데요. 아니죠. 반대인가요? 알 수 없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다음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다. 예. 그럼 송영길 대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김민석, 송영길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송영길과 김민석은 조정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려고 기다리셨군요. 네네. 좋습니다. 송영길 대표 요즘 죄송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고 송영길 의원 요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전 대표는 예. 지금 부릉부릉 부릉부릉 하고 싶은 게 많아. 예. 송영길 전 대표는 근데 그 보이시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부릉부릉인데 안에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뭐 어쨌든 제가 직접 얘기를 길게 나눠본 것은 아니지만 예. 지금 전당대회 구도가 그렇게 꼭 유리하지거나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아까 그 뉴 ABC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데는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 좀 물음표 이렇게 예. 됐지만 당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에서는 되게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입증을 했고 특히 호남에서 그랬죠. 네, 여러 차례 입증을 했고 그다음에 지지층 간의 이 이격거리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한번 뭐 이렇게 다시 조화로워지거나 아니면 좀 화해하거나 이럴 새도 없이 요즘은 정말 거의 그 각 커뮤니티를 가보면 거의 엄청 날 서 있는 단어들로 이야기를 나누시거든요. 예. 이게 이격거리가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는 고정표를 갖고 선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동하는 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 좀 약간 쉽지만은 않은 구도에서 이 고정표를 일단 되게 확실히 확보해놓고 싶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김용남 후보를 지지했던 좀 강력하게 그 지지하려고 했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이제 새로 당 지지층이 되신 분들하고 더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 메시지를 잘 보면 김용남 그다음에 김상욱 의원님도 굉장히 챙기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 바깥에서 온 의원님들을 많이 챙기는 모습을 일부러 보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챙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고정 지지층 보다는 이제 좀 새 지지층을 일단은 이제 전략을 삼고 계시는 걸로. 네, 저는 뭐 송영길 대표님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감옥도 갔다 오고 힘든 시기를 한 2, 3년 보냈잖아요. 그 시기에 당에 같이 있었던 정치인들이 별로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런 서운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하고 가까이 지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송영길 대표는 유이잼이 아니라 그 민주당 적통이에요. 정통이에요. 그렇게 봐야겠죠. 뭐 저는 그렇게 오히려 포지셔닝 가지시면 좋겠고 예. 두 가지를 제가 대놓고 한번 비교를 드릴게요. 부산에 있는 이호철 선배가 나는 평택에 조국 지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 해당행위다 그랬거든요. 예.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전북에 김관영 되면 어때?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해당행위다 그랬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둘 쪽 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양쪽이 다르잖아요. 그죠? 입장이 다른데 이 말할 때는 해당 행위자다. 그러고 이 말할 때는 이 해당 행위가 아니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당내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같은 편이 되고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면서 저는 바르게 만들어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